손해평가 사물방망입니다. 오늘은 6월 1일이네요. 토요일날 저녁입니다. 오늘 낮에는 생각보다 덥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작년에는 5월달부터 에어컨을 틀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가 금방 더워지겠죠. 6월 1일 토요일이고 오늘이 6월 8일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1차 시험 치르는 날이네요. 어제 그제가 추가 접수하는 날이었죠. 자리가 좀 비었다고는 하던데 아마 18,000명 좀 넘는 분들이 응시를 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한 2,000명 정도 는 것 같습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에 뭐 비전이 어쩌네 뭐 말들이 많긴 합니다만 따놓으면 괜찮은 자격증입니다. 준비하는데 취득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크게 조건이 까다롭다거나 뭐 취득 자체가 어렵다거나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주일간 이제 2차 준비하시는 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신 있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가축재해보험 개요 편을 좀 살펴봤습니다. 뭐 댓글에서 보니까 자돈, 웅돈 같은 우리 자돈, 웅돈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서 그러는데 거기 잘못 말씀드린 것도 있고 웅돈이 수컷돼지죠, 숫돼지죠. 이걸 거꾸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댓글에 수정해 놨습니다. 자, 이제 개요 마치고 오늘은 자, 이제 보상하는 재 각 부문별로 6개 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6축종을 6개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가축에서. 축사는 1개 부문 따로 이렇게 약관에 정해져 있고 이론서도 거기에 따릅니다. 이 보상하는 재가 1권의 뭐 핵심이죠. 1권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권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보상하는 재 부문별로 보상하지 않는 재 특별약관 몇 개. 여러분도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거를 정리하고 어차피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인데 암기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부터 볼게요. 6개 부문 중에 첫째 소. 이거를 막 두서없이 정리하지 마시고 좀 요령 있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소 종모우가 약관에 따로 이 소 부문, 종모우 부문 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론서에는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소부터 보겠습니다. 소는 한우, 유구, 조소. 일단 종모우는 따로 반드시 따로 여러분도 정리하십시오. 소 부문 한우, 유구, 조소. 기본적으로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거는 자, 폐사, 죽었으면 당연히 보상하겠죠. 그 다음에 긴급도축, 어떤 사정이 생겨서 긴급하게 도축해야 될 사정이 있을 때 긴급도축을 합니다. 그리고 도난.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은 소 부분은 크게 생각하면은 폐사, 긴급도축, 도난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추가로 이제 폐사됐을 경우에 잔존물을 사체를 처리해야죠. 그거를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하는데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모든 부문에 모든 축종에 대해서 공통이죠. 모든 부문 이제 축사는 잔존물 처리라는 표현 안 쓰죠. 축사는 잔존물 시설에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해요. 자, 이건 공통이니까 일단 지우고 소부문에서는 이렇게 폐사, 긴급도축, 도난 및 행방불명. 종모우는 이제 부문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폐사, 긴급도축. 도난은 종모우는 도난 보험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가축재해보험에서 종모우는 귀하게 잘 모셔야 돼요. 도난 당하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폐사, 긴급도축 대신에 경제적 도살이라는 게 있어요. 종모우는 그
수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소 중에 좋은 종모우는 뭐 1000kg 넣는 종모우도 있습니다. 소가 사진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1톤이 넘는 종모우에는 뭐 가치 자체가 다르죠.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 도살. 물론 여기 잔조물 처리 비용도 들어가는데 일단 생략합니다. 이건 모든 죽종의 공통이라 그랬어요.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 도살. 차근차근 볼까요? 어차피 우리 이론서에도 뭐 따로 언급해 놓긴 했는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정리하셔야 돼요. 우선은 소는 보험으로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게 죽었을 때, 즉 폐사, 긴급도축, 그다음에 도난 및 행방불명. 종모우는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 도살 이렇게 정리가 되시고, 폐사의 사유는 질병 또는 각종 사고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병 또는 각종 사고입니다. 질병을 보통약관에서 보장해 주는 거는 질병을 보통약관으로 보장해 주는 건 소하고 말뿐이에요. 돼지도 보장해 주긴 하는데 돼지는 특약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사슴하고 양도 보장해 주는데 걔도 특약으로 가입해야 돼요. 크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비교해 드릴게요. 질병 또는 각종 사고. 보통 각종 사고 말할 때 이 각종 사고는 풍수설지화로 인한 사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입에 풍수설지화 이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풍수설지화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다만 질병에 걸린 소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보험 타먹으려고.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 이내에 질병 관련해서 폐사하면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자, 신규 가입할 때 한 달 안에 질병으로 폐사했어요. 질병 관련 사고로 폐사했어요. 이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한 달이에요. 질병으로는. 근데 긴급도축은 한 달 이내 가입했는데 한 달 안에 어떤 사고로 긴급도축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보상해줘요. 긴급도축은 보상해주고 질병으로 폐사한 경우는 한 달 안에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다 빨간 펜으로 해야 되는데 그 A4지 한 장 꺼내서 나중에 딱 한 페이지 정도면 이거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질병 또는 각종 사고구나. 일단 소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긴급도축을 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다 그랬는데 그 사유는 좀 입에 익어야 돼요. 소는 부산, 난, 고, 유 이렇게 암기합니다. 부산, 난, 고, 유. 이 경우만 긴급도축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 난, 교육 긴급 도축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이유가 됐든지 사육장에서 축사해서 폐사했다. 그러면 절대 고깃값 못 받습니다. 아깝다고 그거 도축해가지고 팔면은 큰일 나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됩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만두면은 축사해서 폐사할 텐데 그러면 고깃값 절대 못 받죠. 빨리 긴급 도축을 해야 됩니다. 도축장 급하게 가야 돼요. 부상 이건 산용마비, 새끼 낳고 나서 이게 칼슘 부족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마비되는 겁니다. 산용마비. 이건 난산, 말 그대로 난산. 이거는 고창증, 급성 고창증이라고 요 위가 여러 개인 동물들, 가축들 그 위 안에서 부패해가지고 사료가 부패해가지고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메탄가스 생겨가지고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은 배 뚫어가지고 가스 빼고 그 가스에 불 붙이고 그러죠. 급성 고창증. 이거는 젖소의 경우 유량이 감소한 거예요. 다시 산용마비, 부산, 난산, 급성 고창증, 젖소의 경우 유량 감소, 부산, 난고, 유.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 부상은 모든 부상이 아니고 경사탈 이렇게 세 개로 한정하고 있어요. 경사탈. 옛날 드라마에 각시탈이 있었죠. 경사탈.
이거는 부상은 경추마비, 이거는 사지골절, 여기 있네요. 아, 참. 이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 또는 탈골이에요. 탈구.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 부상은 경사탈. 그 다음에 요 유량, 젖소의 경우 유량이 감소한 케이스는 유불대.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하냐. 이게 시험에 안 나올 텐데 어떤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괄호 넣기로 있어요. 유불대. 젖소가 유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요 유방염. 이거는 불임. 이거는 대사성 질환. 대사성 질병. 유불대. 젖소는 새끼를 베야지 젖이 나와요. 그러니까 젖소는 계속 거의 사실상 한 서너 달 텀 외에, 두세 달 텀 외에는 계속 임신 출산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유를 생산합니다. 젖소의 그 인생이 그래요. 딱하게도. 옛날에 다큐멘터리 있었습니다. 우유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어요. 뭐 한 십몇 년 전 얘기긴 한데, 그 학부모 무슨 모임에서. 자원 젖소는 그래요. 자, 유방염, 여기는 불임, 이건 각종 대사성 질병, 유불대. 도난은 불법 침입자나 절도 또는 강도가 들어와서 이 직접 손해만 말하는 거예요. 아예 훔쳐가 버렸거나 행방불명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 강도 같은 경우 또는 불법 침입자 같은 경우로 인해서 상해 또는 폐사, 다쳤거나 폐사를 당해 죽어버렸습니다. 도난 행위로 인해서. 이 경우도 포함되어 간접 손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직접 손해예요. 이게 다음 페이지에 다 써져 있는데 이론서에. 간접 손해는 놀래가지고 얘가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아니면 젖을 조금밖에 생산 못하고 신경쇠약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손해만 보상한다. 그리고 잔조물 처리 비용만 써졌지만 사실은 여기에 손대잔도 다 들어가요. 손대잔기 다 들어갑니다. 가축의 경우는 잔조물 처리 비용이에요. 사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잔조물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손대잔도 다 비용 손해는 포함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손은 폐사 긴급도축 도난 및 행방불명. 종모우는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 도살. 종모우 볼게요. 종모우는 자, 똑같은 이유로 폐사입니다.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긴급도축은 따로 써야 되겠죠. 종모우는 숫소입니다. 시숫소죠. 그러니까 산용마비나 난산, 유량 감소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부고라고만 해요. 종모우는 부고입니다. 종모우는 부고, 이건 부상, 급성 고창증. 당연하고 이건 상식적으로 억지로 암기하시려 그러지 말고. 경제적 도살은 종모우가 지 역할을 못합니다. 이 시숫소인데, 이게 시숫소인데 어떻게 연속 6주 동안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속해서 6주 동안. 그러면은 종모우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고깃값 받으러 가는 거죠. 이걸 경제적으로 도살한다 그러는 거예요. 연속 6주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정액 검사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같아요. 부상도 똑같아요. 부상은 경사탈,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 또는 탈골. 축사가 작년부터 원래는 축사가 특약이었는데 작년부터는 보통약관에 들어온 겁니다. 축사는 나중에 축사 부문에서 따로 할 겁니다. 가볍게 읽어보기만 하죠. 축사는 풍수설지화 이렇게 서술돼 있어요. 자, 이게 풍수설지화 조금 보기 싫게 돼 있는데 자건 화재, 풍해, 설해, 지진. 이 지진. 자건 풍수설지로 인한 축사는 직접 손해.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불 끄기 위해서 소방 손해. 그다음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제 또는 피난 손해만이라고 쓰죠. 자, 풍수설지화가 있었을 때 피난하죠. 그때 피난으로 인한 생긴 손해.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축사는 이 세 개를 보장합니다. 잔조물 제거 비용과
일단 손대잔인데 우리 이론서에는 또 손해방지 비용만 써 있어요. 이건 잔조물 제거 비용이겠죠. 자기부담금도 같이 그냥 읽어볼까요? 손은 크니까 2, 3, 4예요. 20, 30, 40. 종모우는 이것도 암기. 종모우는 20% 고정. 종모우는 20% 자기부담금 20%만 있어요. 축사는 자 이렇게 나눠서 서술한 게 그 특이하게 잔재인데 이거 곧 수정될 걸로 보여요. 풍수설지의 경우는 비교를 하는데 화재의 경우는 비교 없이 그냥 자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그 금액의 0%, 5%, 10%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근데 풍수설지 자 화재는 비교하지 않는데 풍수설지 자기부담금은 자 이렇게 계산한 보험금 곱하기 0, 5, 10%하고 참 이건 550만 원이죠. 축사는 50만 원과 비교합니다. 0, 5, 10% 이렇게 계산한 금액 곱하기 0, 5, 10%겠죠. 자, 계산한 금액의 0, 5, 10%와 50만 원과 비교해서 더 큰 값. 그러니까 최소한 50만 원은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70 나왔다. 그럼 70만 원. 30만 원 나왔다. 그러면 30만 원. 최소한 50만 원은 축사는 자기부담금입니다. 축사에서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축사는 자 모든 가축에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부문에 나와 있으니까 좀 반복해 보죠. 그다음에 보통 약관 했으니까 특약은 우리 이론서 맨 1권 맨 뒤에 특약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보시면 돼요. 다만 자 어차피 미리 정리하자면 지금 특약이 작년에는 20개였는데 올해는 이제 16개로 줄었어요. 작년에는 20개나 됐는데 근데 공통 특약이 3개. 그러니까 모든 가축에 다 해당되는 6개 부문에 다 해당되는 공통 특약이 3개고 부문별로 이제 각 부문별로 특약이 16개 이렇게 13개 돼서 총 16개죠. 그러니까 각 그 공통 특약 3개는 3개예요. 작년에는 외우기도 쉬웠는데 자, 군해 폭발, 화재 대물 배상, 협정 보험 가액 이 3개 여기 써놨네요. 군해, 화재, 협정 보험 가액. 축사 군해에서 폭발할 한 경우 보상해 주는 거 이거는 축사가 화재 발생했을 때 이것도 축사예요. 축사 관련된 거죠. 이거는 협정 보험 가액 금액이라 그래 가지고 이건 다 공통입니다. 3개는 나머지는 부문별로 있어요. 다만 오히려 부문별로 고유하게 보상하는 것 정도는 미리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는 도체결함 보장 특약. 자, 특약이에요. 소는 도체결함 보장 특약. 돼지 그러면은 돼지는 질병 특약이 있어요. 질병위험 보장 특약과 축산휴지위험 보장 이 두 개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돼지 그러면은 물론 돼지하고 가금은 공통적으로 그 에어컨 고장 났을 때 전폭 그래가지고 전기 위험 보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 폭염 보장이 하나 있어요. 에어컨 고장 나면 폭염으로 죽겠죠. 근데 그것 말고 돼지 그러면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질병하고 축산 휴지. 그렇듯이 소 그러면은 이게 도체 결함 보장이 떠오릅니다. 이거 나중에 좀 자세히 해요. 심지어 이거는 2권에서 우리가 직접 보험금까지 직접 구해볼 겁니다. 문제까지 만들어 놨어요. 도체 결함 보장 특약 그러면은 보험금 20%라는 것도. 그 다음에 요 나머지 3개는 공통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협정보험가액 이거는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색깔을 칠해야 되겠네요.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처음에 가입할 때 사고가 나면은 보험 가액, 사고 당시 가액을 이미 보험 가입할 때 협정하는 겁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평가하자.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 이렇게 미리 사전에 협정한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색깔 칠했냐면 아예 특약으로 협정보험 가액을 정해야 되는 6종류의 축종이 있습니다. 6개. 주로 기본적으로 종자 들어가는 거예요. 종 들어가는. 소 경우는 종비인호하고 유량 검정 젖소. 젖소 중에 그 유량 검정 젖소 협정보험 가액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짜리입니다. 소는 종비인호하고 유량 검정 젖소예요. 종모우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해요. 아, 종모도 협정보험 가입으로 당연히 가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종모도 시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종모가 시가가 사실상 없겠죠. 협정보험 가입으로 하는데 그거는 보통약관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약관으로. 우리 뭐 나름 기준이 있겠지만 보통약관으로 그냥 보험 가입할 때, 종목 가입할 때 특약이 아니고 보통약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협정하는 거죠. 종목, 말도 그러겠죠. 기타 가축도 그래요. 그 다음에 종난, 이번에 올해 들어온 종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협정보험 가입 특약이 있는 거는 6가지입니다. 이렇게 6가지를 좀 암기해야 돼요. 다시 소는 종비노하고 유량검정, 젖소, 돼지는 3가지입니다. 종자 들어가는 거 기본으로 종모돈, 종빈돈은 기본이고 자돈도 협정에서 협정보험 가입 특약으로 가입해요. 그 다음에 종가금 이렇게 6가지 뭐 기타 보험회사가 인정한 가축도 있다 그러는데 특약으로 협정보험 가입 특약 그러니까 협정보험 가입 특약은 6개다. 이거 별표 색깔까지 칠했네요. 쓰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협정보험 가입 특약으로 특약이 아니고 보통약관으로 협정보험 가입 금액을 정하는 거는 많습니다. 기타 가축 다. 기타 가축이 사양 오토꿀 많죠. 종난도 있고 종모 말도 있고 등 그랬습니다. 색깔 칠하는 거 암기. 이게 구화협은 이게 공통 특약이고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죠.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짧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다 보면은 이해가 막 오히려 더 헷갈려요. 이해는 되는데 잘 정리가 안 되죠. 자, 그걸 이론서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놨습니다. 간단히 읽어볼게요. 자, 폐사는 뭐 질병 또는 사고로 불의의 사고 또는 각종 사고로 뭐 호흡이 폐사된 것이 확실하고 당연히 폐사되면 수의사의 검안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긴급도축은 참 이거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 도체결함 보장 특약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빼먹었네. 소에서는 특약 그러면 소의 부문별 특약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공통 특약 3개 외에는 소는 도체결함 보장 특약 하나밖에 없고 나중에 보험금까지 우리가 직접 구할 건데 그러니까 잘 키워서 이제 출하할 때가 돼서 도축장애를 보냈는데 이게 몰랐는데 도축하고 났더니 그 도체에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 생체 말고 도체 다 머리 떼고 발 떼고 내장 떼고 한 그 도체에 결함이 있어요. 그 결함이 있으면 경락 가격이 완전히 폭 떨어질 겁니다. 그걸 보장해주는 특약이에요. 그걸 나는 문제 없을 자신 있다 그러면 이런 특약 가입하지 않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보험이라는 게 그 경락 가격 떨어지는 걸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도체에 결함이 생기면 도축장에서 도축하면서 도체가 결함이 있다는 걸 발견되면 결함인이라는 걸 찍어요. 결함인. 결함 도장 말하는 거죠. 동그랗게. 이 결함인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다 포함해서 6가지. 보통 이렇게들 외웁니다. 수종이가 최수종씨예요. 수종이가 외상을 입었어요. 수종이가 외상을 입었습니다. 외상 운동하다가 축구를 좋아해서 외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근육의 출혈, 근육의 염증, 근육의 근육 제거, 수종 외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근출혈, 근염, 근육 제거, 기타. 그래서 이 도장을 찍을 때는 이렇게 찍는 거예요. 뭐 이거 시험과는 상관없는데 맨 끝 글자의 첫째 자음 히읗. 이 수종은 맨 뒤에 수종, 근염은 이응, 외상은 시옷. 이렇게 맨 뒤에 끝 글자. 근육 제거는 기역, 기타는 티긋.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도장을 이렇게 꽝 찍는 거죠. 소도체 결함 보장 특약은 20%고 정상 그 경락 가격에 내 손은 결함이 있어서 가격이 폭락했을 거니까 그 차이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손해 문제로 우리 풀 거예요. 보험 문제로. 긴급도축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론서에서 그대로 옮겨온 거라 그랬어요. 부산난고유입니다. 부산난고유, 부산난고유. 이때의 부상은, 자, 긴급도축의 이때의 부상은 경사탈, 경추골절, 사지골절, 경사탈 또는 탈구. 그 다음에 젖소의 유랑 감소는 유불대, 유방염, 불임, 각종 대사성 질환.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A시를 든 게 아니고 이걸 열거 조항이라 그래요. 이렇게 딱 열거를 해놨어요. 부산, 난, 고, 유 5개로. 근데 더하기 그 외에 수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도축을 해야 될 경우도 포함된다. 써놨네요. 산후마비가 뭐고, 급성고창증이 뭐고, 대사성 질병이 뭐고. 도난. 이렇게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폐사, 긴급도축, 도난. 손은 세 가지예요. 종모는 폐사, 긴급도축, 도난 대신에 경제적 도살 이렇게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종모는 여기 종모 있네요. 아래. 자, 도난은 요 직접 손해 잃어버렸거나 도난을 훔쳐가 버렸거나 또는 상해 폐사까지 이 직접 입은 거죠. 근데 뭐 보관 장소 내에서 직접 손해 말하는 거고 만일에 보관 장소가 아니라 축사가 아니라 이탈해서 운송 도중에 생긴 도난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자주 나와요. 보관 장소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사고만 보상하는 거예요. 밖에서 운송 도중에. 그리고 간접 손해는 있네요. 전신 쇠약, 성장 지체 또는 경제 능력 저하 이런 거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당연한 거긴 한데 만일에 도난 또는 행방불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 접수서 또는 도난 접수 확인서 이거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반드시 발급 받아 가지고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야지 보험금 탈 수 있습니다. 도난 신고 접수 확인서, 도난 신고 확인서, 도난 접수 확인서. 근데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등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가족, 감수인 또는 그날 당직자 이렇게 5개가 열거되어 있으니까 한번 알아놓죠. 종목은 3가지라 그랬네. 폐사, 긴급도축, 그 다음에 경제적 도살. 여기 있네. 3가지. 경제적 도살. 긴급도축은 당연히 이제 이건 종목은 수컷이니까 부고만 한다 그랬어요. 2가지. 2가지가 여기 있네요. 부고. 부상하고 급성고창증만 하겠죠. 수컷이니까 암컷의 산후마비나 난산, 또 젖소의 유량 감소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경제적 도살은 6주 동안, 연속 6주 동안 정액을 정상적으로 생산 못해요. 어떻게 검사하냐 하면 6주 동안에 일주일에 2번씩 채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소. 그 다음에 이제 이론서에는 돼지 나왔죠. 나. 근데 여러분 반드시 말부터 하셔야 됩니다. 말. 말이 말 가나다라. 말부터 하셔야지 정리가 잘 돼요.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자, 말 보면 어차피 일권은 괄호넣기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또는 약수령으로 써라 이렇게. 뭐 소의 긴급도축 사유 5개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암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 강의를 해드리는 거죠. 자, 말은 자, 폐사, 긴급도축. 말은 도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불임을 보장해줘요. 도난 아닙니다. 경제적 도살 아니에요. 말은 폐사, 긴급도축. 이번엔 불임. 폐사, 긴급도축, 불임. 말 폐사 사유도 이렇게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질병 또는 각종 사고. 각종 사고는 풍수설지, 화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조수에도 포함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호랑이가 와서 물어가보면 다 보장해 줍니다. 각종 사고니까.
그리고 긴급도축 사유는 자 이것도 암기. 아까 부산 난고유였죠. 이거는 부산 난산실입니다. 부산 난산실이에요. 말은 부산 난산실. 즉 부상 산용마비 난산까지는 같은데 부산 난 고유가 아니고 산실. 이거는 산통. 이거는 경주마의 실명. 다시 부산용마비 난산 산통 경주마 실명. 부산 난산실. 부상은 똑같습니다. 부상은 경사탈이에요. 불이임은 영구불이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체 처리 비용 플러스 뭐 손대지 않은 비용이 있을 겁니다. 보험 말은 이 말도 기본적으로 20%입니다. 자기부담금은 20%예요. 기본 20%가 자기부담금인데 경주마의 경우는 경주장 내와 경주장 외가 달라요. 경주장 밖에서는 10% 추가. 경주마는 경마장 밖이다 그러면은 10% 추가 30%. 경주마의 경우는 이렇게 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20%인데 말 같은 경우는 말이 이렇게 많아요. 일반마, 제주마, 육성마, 후보마, 뭐 종무마, 종모마, 경주마. 근데 그 중에 특히 경주마는 경마장 밖이라면은 5에서 10, 20, 아니라면 좀 작죠. 5, 10, 20. 축사는 똑같습니다. 풍수설지로 인한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피난 손해 세가 축사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이 참. 축사는 나중에 축사 부문에서 정리해서 한꺼번에 정리하고, 축사는 제거 비용이라 그랬어요. 잔조물 제거 비용. 말 부문의 특약은 말은 부문별 말 부문 특약은 4개고 이제 공통 특약은 3개. 조금 잘못 나왔네요. 공통 특약은 화재 대물, 군의 폭발, 협정 보험 가액, 이렇게 구, 협, 화재 이렇게 3개는 이제 공통 특약이고 말은 따로 4개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추가된 게 아마 보험 기간 특약이 있을 거예요. 원래 질병으로 한 달 안에 가입하고 한 달 안에 질병 폐사하면 보상해 주지 않는데 그때도 보상해 주는 특약이 추가됩니다. 특약에서 말씀드릴게요. 시순말 번식처태 선천성 불임 확장 보장 특약, 운송 위험 확장 보장 특약, 경주마로서 부적격 특약, 보험 기간 설정 특약, 이렇게 4개가 있고, 특약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다시 폐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폐사, 긴급도축, 불임. 말의 긴급도축 사유는 부산 난산실. 있네요. 긴급도축은 부산 난산실. 폐사는 질병 또는 각종 불의의 사고. 이렇게 되어 있고, 부상은 경사탈.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서에. 있네요. 부산 난산실 5가지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부산 난산실, 그 중에 부상은 경사탈, 이건 공통이라 그랬어요. 불임은 암컷말, 종빈말을 말하는 거죠. 생식기관 이상과 질환으로 인해 영구적인 번식장애를 말한다. 말 어렵지 않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긴급도축 사유 5개를 쓰시오 그러면은 부산 난산실 쓰셔야 됩니다. 소는 부산 난고유 쓰셔야 되고. 자, 이제 돼지. 다음에 돼지. 이제 돼지, 가금, 기타 가축 이렇게 순서대로 갈게요. 원래 종모 부문이 있는데 종모는 이미 이제 소에 넣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렸어요. 돼지는 질병이 없습니다. 질병 또는 각종 사고가 아니고 이렇게 풍수설지화 이렇게 돼 있어요. 풍수설지화로 인한 폐사. 그리고 긴급도축은 소하고 말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돼지에는 긴급도축 없습니다. 돼지는 급히 끌고 가서 도축하고 그런 경우 없어요. 다만 사슴하고 양은 특약 가입하면 긴급도축을 하는 경우 있어요. 사슴하고 양. 사슴양 가서 말씀드리죠. 돼지는 폐사밖에 없구나. 긴급도축이 없어요. 물론 잔조물 처리 비용은 있겠죠. 사체는 생길 테니까.
다만 폐사, 풍수설지가 생겨가지고 풍수설지와 등으로 폐사가 했을 경우 이제 폐사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제 또는 긴급 피난을 하겠죠. 그래서 그 방제, 긴급 피난에 따른 손해는 보상해 줍니다. 폐사, 긴급 피난에 관한 손해까지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긴급 피난 계속 보장해 주지 않고 5일만 딸랑 보장해 줍니다. 5일, 120시간. 자기부담금은 50, 20이에요. 돼지에 비해서 소는 20, 30, 40이었는데 얘는 50, 20입니다. 돼지는. 축사는 똑같습니다. 자, 풍수설지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이렇게 세 가지 전조물 제거 비용. 이 뒷부분은 다 똑같아요. 완전히 축사는 모든 부문의 공통이니까 화재는 비교하지 않고 풍수설지는 영호 10% 계산한 것과 50만 원 중에 큰 금액 비교를 합니다. 풍수설지는 비교. 이거 이 과목 가면은 우리가 축사 문제 풀 때 저거 써먹게 돼요. 특약, 돼지 특약 그러면 두 개가 떠오르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돼지는 질병위험 보장하고 축산 유지 두 개가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질병위험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돼지의 특약, 질병위험 보장 특약으로 보장하는 질병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은 요 세 개를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자, TG, PD, 로타바이러스입니다. TG, PD, 로타바이러스. 일단 영어로 암기해 놓으세요. 영어로 쓰는 게 더 잘 외워집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나오는데 이거 잘 안 외워져요. 이게 특약에서 말씀드려야 되겠네. 맨날 헷갈립니다. 이게 유행성 설사병인지 전염성 위장병인지 보통 어떻게 외웁니까? TG, PD, 로타바이러스는 로타리에서 T개, 패디, G개 팬다 이렇게 보통 암기해요. 로타리에서 TG, T개, C개 팬다, 패디, TG, PD, 로타바이러스 암기. 이게 원래는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2급 법정 전염병이고 이게 2종, 이게 3종 법정 전염병이라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데 돼지의 경우는 이게 특히 자돈에 자주 걸려서 이건 특약으로 보상해 줍니다. 로타바이러스 세 가지 암기. 축산 휴지 위험 보장은 말 그대로 이제 보상하는 제외로 이제 사고가 생겼습니다. 보상하는 사고가 생겨서 이제 더 이상 못 키우게 생겼어요. 축사를 비워두게 생겼을 때 일정한 금액을 보상받기로 하는 특약을 말하는 겁니다. 축산 휴지 위험 보장은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없어요. 자기부담금 없이 그냥 그 손해액을 보상받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이 과목 가면은 그 손해액 구하는 산식을 배우게 돼요. 이것도 우리 따로 또 문제를 풀게 됩니다. 손해액 보험금을 직접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보험 가액을 정하는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엄마 돼지를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하게 돼 있고 이 과목에서 말씀드릴게요. 다만 보장을 하더라도 역시 동일합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신규 가입한다 그러면 한 달 이내 이 질병으로 한 달 이내 질병으로 폐사했다 그러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돼지 질병위험 보장 특약, TGE, 특의, 패드,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게 되겠네. 그리고 돼지하고 가금류는 특히 폭염에 약하죠. 폭염에 약해요. 특히 가금류는 완전히 폭염 오면 몰살되는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돼지하고 가금에는 요 전폭, 이 정기적 위험장치하고 폭염, 요 둘은 세트로 갑니다. 요걸 가입해야지 요거를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장치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지 폭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에어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전기 장치가 고장이 나서 에어컨도 멈췄어요. 폭염으로 다 몰살됐습니다. 그때 이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같이. 그리고 이 질병이나 이 전폭은 정기적 위험 폭염은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몰살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부담금 계산할 때 원래 10, 20, 30, 40인데 또 비교를 해요. 최소한 200만 원. 최소한 200만 원. 이 세 가지. 질병, 전기, 폭염 이 세 가지는 최소 200입니다. 10, 20, 30, 40을 이렇게 원래 계산 금액에 자기부담금을 곱하겠죠. 자기부담 비율을.
그것과 200만 원 중에 큰 금액, 그러니까 200만 원을 최소한 자기 부담금으로 차감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협정, 화재, 군내 폭발 요 세 개는 공통이라 그랬으니까 써놨고, 그리고 설해손해 부보장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축사의 특약입니다. 이건 축사의 특약인데, 축사가 눈 때문에, 이거는 축사만, 제가 옛날에는 축사 특약의 특약 그래서 이 설명이 편했는데 지금 특약이 아니죠. 축사가 보통 약관이고. 자, 그럼 축사 관련해서 축사에 눈이 들어와서 뭐 축사가 눈 때문에 손해가 생기면 보장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특약이 있어요. 이건 돼지하고 가금에만 있습니다. 돼지하고 가금 사이에만 있어요. 작년에는 4.9, 9.4% 할인율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없어졌으니까 그냥 돈사하고 가금 사이에만 축사 관련 설해손해 부보장 특약이 있다. 돼지에 있으니까 다음에 가금에도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협정보험가액 특약은 자돈, 종모돈, 종빈돈. 손은 종빈 후 유량검정 젖소. 이 종자 들어가는 거. 가금은 종가금, 협정. 6가지는 암기해야 됩니다. 다시. 풍수설지, 이제 폐사만 보장한다 그랬어요. 폐사. 풍수설지화로 인한 폐사. 근데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 또는 긴급 피난을 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풍수설지가 발생해가지고 보험 목적을 애들을 데리고 피난을 했을 때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장한다. 근데 끝없이 보장하는 건 아니고 120일 이내만 보장하는 거예요. 120일 이내, 120시간, 5일 이내에 폐사되는 경우만 보장하는 겁니다. 그 안에 5일 이내. 담안해서 인정하면은 더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 얘가 가금, 그다음에 기타 가축, 이제 가금, 방금이 돼지였고, 똑같습니다. 가금도. 가금, 풍수설지화로 인한 폐사만, 긴급도축 당연히 없겠죠? 가금요. 그 다음에 피하기 위해서 방제 또는 긴급피난 손해 이 두 가지인데, 가축 전조물 처리 비용 있고, 얘도 5일이겠죠. 120일. 120시간. 보험금의 10, 20, 30, 40%. 축사는 똑같습니다.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전조물 제거 비용. 자, 보시다시피 화재랑 풍수설지화로 인한 그걸 구분해서 자기 부담금 차감해야 돼요. 화재는 50만 원 비교 안 씁니다. 최소 50만 원 없어요. 화재는. 자, 전폭 있네요. 전기, 폭염. 돼지하고 가금에만 있다 그랬어요. 전폭. 200만 원하고 꼭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몰살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협정, 화재, 구화협입니다. 군의 폭발, 세 개는 공통. 요거는 돈사 가금 사업에만 있는 축사 특약 말하는 거였어요. 풍수살지화로 인한 폐사, 그 다음에 방제 또는 긴급피난 5일 이내만 보장한다. 이게 돼지 가금. 네, 폭염 관련해서 자, 이것도 좀 질문을 많이 하니까 설명드릴게요. 폭염 특약으로 폭염 재해보장 추가 특별약관. 여기는 그냥 폭염 특약이라고 나왔죠. 폭염 재해보장 특약. 폭염 재해보장 추가 특별약관은 이제 어차피 폭염은 그 특보가 발령이 돼야 됩니다. 근데 특보가 발령되기 하루 전, 발령 전 24시간, 그리고 발령 해제하고 하루. 그러니까 특보 발령 전 하루 전부터 특보가 끝나고 하루 뒤까지 이제 그 사이에 폐사에도 보장해 줍니다. 즉 발령 전 하루, 해제 후 하루 이렇게 추가로 해제가 되고 나서 하루. 이게 특보의 폭염의 보장 기간이에요. 폭염으로 비실비실하다가 폭염 특보가 해제되고 3일 뒤에 죽었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하루 뒤까지만 보상해 주는데 이게 있어서 조금 질문들이 좀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만일에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특보가 해제되지 않고 여기서 종료인데 보험기간이 끝나요. 나 여기까지 보험 가입을 했는데 근데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보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종료일을 해제일로 보겠죠. 종료일을 그냥 해제일로 본다. 종료할 때까지만 보장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종료일이면은 더 이상 보장 못 받는데 이 이유는 보장 못 받죠. 여기서부터는. 근데 종료되고 나서 플러스 1일 하루는 보장 받으니까 종료되고 하루 뒤까지는 보장 받는구나.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두 개 합쳐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거 반론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론서대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만일에 보험 기간이 종료되면은 더 이상 보상 못 받는데 그때까지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어차피 보험 끝났으면은 보장 못 받지만 폭염은 이미 발생했는데 걔가 비실비실하다가 다음날 죽었어요. 종료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러면 보상 받는다. 종료는 했지만 보험이 종료는 됐지만 하루는 보상 받는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라말. 기타 가축. 기타 가축은 사슴양, 사양 오토꿀 중에 사슴양, 이건 별표를 쳐놓을게요. 사슴양. 그러니까 별표를 여기다 치면 안 되고 아래다 쳐야 돼요. 특이하게다가 쳐야 됩니다. 돼지 가금과 마찬가지로 기타 가축도 기본적으로는 폐사만 보상해요. 풍수설지 화로 인한 폐사만 보상하고 방제 긴급피난 5일간 보상하는 건 맞습니다. 사체 처리도 맞는데 축사도 어차피 똑같아요. 축사는 다 공통입니다. 근데 특약으로 사슴양의 경우에는 확장 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폐사나 긴급도축, 긴급도축 없는데 보시다시피 폐사만 있죠. 돼지, 가금류, 기타 가축은 폐사만 보장해요. 긴급도축 없는데 사슴과 양은 사슴고기, 양고기 때문에 그러겠죠. 말고기에도 그렇고 사슴고기, 양고기 지금 어떤 사유가 있으면 빨리 긴급도축에서 고깃값이라도 벌고 싶으면 사슴양은 이 특약에 가입하면 돼요. 폐사,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 그러면 풍수설지화로 인한 폐사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질병 또는 각종 사고, 풍수설지화, 자연재 등 그랬으니까 폭넓게 보장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하고 말처럼 똑같이 보장받게 돼버려요. 소하고 말과 똑같이 보장받습니다. 질병 또는 각종 사고. 그러니까 사슴양도 원칙적으로 질병은 보장받지 않는데 특약에 가입하면 사슴양은 이 확장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질병도 보상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위가 마치 소하고 말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는 순간 질병 또는 각종 사고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 참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와 긴급도축을 보상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긴급도축 사유는 이거는 사슴양은 부산난이에요. 그냥 자,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폐사 보상 받겠죠. 긴급도축 보상 받고 사슴과 양만 얘기하는 거예요. 특약 가입했어요. 확장 특약. 그 다음에 폐사 긴급도축. 여기는 도살이 도난이나 경제적 도살 불임은 없습니까? 없어요. 폐사 긴급도축 두 개만 있습니다. 사체 처리는 당연히 있으니까 잔조물 처리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때의 긴급도축 사유가 부산, 부상, 산용마비, 난산 세 개. 부상, 산용마비, 난산 이렇게 세 가지. 부상은 어차피 경사탈이라 그랬어요.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골절. 질병 한 달 이내는 보장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알아놓을 게 기타 가축에는 사형 오토꿀이 있는데 그 중에 꿀벌이 특약으로 낭충봉합우폐병, 부젖병. 또 좀 쓰라 그럴지 모르니까 좀 입에 익으셔야 돼요. 낭충봉합우폐병하고 부젖병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꿀벌은 낭충봉합우폐병, 부젖병. 요 병에 걸리면은 이제 소각을 합니다. 아예 그냥 꿀벌통을 소각을 해요. 벌통을.
그 다음에 화재, 뭐가 있겠어요? 특약으로 협정. 여기는 이제 협정 대상이 없죠. 특약이 없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특약은 종가금까지만 있죠. 이거는 군의 복발은 당연히 포함되고. 자, 기본적으로 풍수설지화로 인한 폐사라고 말씀드렸고, 방제 또는 긴급피난 5일간. 근데 만약에 특약 가입했다, 그럼 사습량에 한해서는 확장된다. 질병 또는 각종 사고. 긴급도축을,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와 긴급도축까지 확장된다. 꿀벌은, 자, 양봉, 서양꿀, 동양꿀, 토종꿀, 한봉, 소비장 그러죠. 보통 우리가 소비장이 최소 괄호 해놓고 3매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만 보상하는 거예요. 최소 소비장이 3매가 있어야 된다. 원래 그 볼통 안에는 소비장이 많죠. 6개, 7개 들어가죠. 5개 최소한. 그래야지 꿀을 딸 수가, 채밀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3매는 있는 걸 대상으로 하고, 봉군, 토종벌은 따로 소비장 없이 지들이 소비장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이렇게 그 꿀을 만들어 가요. 요즘 제가 꿀에 좀 꽂혀가지고 그 유튜브 꿀벌 영상을 이것저것 보는데 재밌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보상하는 손해. 다음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문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되는데 간단히 같이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이것도 중요한 것 위주로 해서 51분. 한 문제, 오늘 이 시간도 한 문제만 풀어보죠. 저번 시간처럼 한 문제만. 아이고, 축사부문 안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축사부문. 약관에는 가축은 6개 부문, 축사는 한 부문. 이게 시험에도 나왔었죠. 여기까지 하면 딱 되겠네요. 축사부문. 축사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 간단하게 읽었죠. 자, 풍수설지화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그 다음에 플러스 당연히 비용손해, 이렇게 4가지. 자, 직접손해, 축사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풍수설지로, 피난손해, 그 다음에 소방손해, 비용손해. 무슨 축사에 피난손해가 있어요? 동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방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십시오. 불 끄기 위해서 일부 창문을 뜯었거나 벽을 뜯었거나 하면은 소방손해 들어갈 거고, 피난손해도 마찬가지겠죠. 동물 피난시키기 위해서, 그 피난로 만들기 위해서 뚫었다 했다 그러면 들어가겠죠. 직접손해, 소방손해, 그 다음에 피난손해. 단 피난지에서 보험기간 내의 5일 동안, 이것도 괄호 한번 넣으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요 피난손해가 동물들 피난시키기 위해 축사 문짝을 뜯었다,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피난지에서, 그러면 이제 피난지가 보관 장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보관 장소가 축사 역할을 할 거고, 그때는 5일 동안에 생긴 손해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당연히 그 피난한 손해는 당연히 축사를 한쪽을 동물 피난시키기 위해서 뜯은 건 포함될 거고, 피난지에서 보험기간에 당연히 5일 동안에 생긴, 또 피난지에서 이런 손해가 또 생겼다 그러면은 5일 동안은 보장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피난지에서 또 위상기 손해가 또 생겼다 그러면 포함한다. 근데 작년에 9회 시험에 이게 나와버렸죠. 좋은 문제라고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중에 풍수설지 이론서 있으니까 나오는 한 개인데, 풍수설지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비용손해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지진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진,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고 우리한테 시험까지 출제할 정도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있으니까.
중요한 게 아래의 최저 기준을 초과해야지 보장합니다. 초과해야지 보장해요. 초과. 자, 지진으로 축사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신경 써야 될 게 지붕, 위에 축사 지붕, 지붕틀, 대들보, 벽, 그리고 지붕재, 이건 대들보, 지붕틀, 벽, 지붕재. 뭐 축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근데 기둥은 또 안 썼네요. 기둥. 자, 기둥이나 대들보 이거 한 개 이하를 해체하여 수선하는 거. 지진으로 한 개 이하. 요 기둥이나 보호는 한 개 이하. 그러니까 한 개 이하를 해체하여 수선 보강하는 것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초과해야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부터 보장해 줍니다. 한 개 이하, 한 개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는다. 지붕틀은 역시 지붕틀도 한 개 이하를 해체해서 수선 또는 보강하는 거. 한 개 이하니까 한 개는 해당 안 돼요. 두 개부터. 그 다음에 기둥이나 보나 지붕풀 별 등의 이제 균열은 2m. 2m 이하니까 2m를 초과해야 보장해 줍니다. 2m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요걸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붕재는 이제 지붕이니까 면적으로 하겠네요. 이건 균열이 아니라 면적. 지붕 재료는 2m 이하. 그러니까 2m를 또 초과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건 나오면 안 되죠. 이런 유치한 문제는. 9회 시험 읽어보겠습니다.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했답니다. 9회 작년 시험이에요. 해당 또는 미해당을 쓰시오. 해당, 미해당. 자, 축사의 급배수 설비가 파손되어 이를 복구했다. 이거는 급배수 설비입니다. 축사. 요 기둥이나 지붕이나 지붕틀, 벽, 보, 지붕재 이런 게 아니고 요 급배수 설비는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 축사에는 기본 축사 위에 부부부기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부부부기, 부대시설, 그 부속물, 부속 설비, 그 다음에 기계장치, 여기는 부대시설이라는 표현 안 쓰긴 하는데, 급배수 시설은 그 부대시설물? 이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까요? 축사, 우리 나중에 축사 따로 봅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축사는 축사가 있었고 여기에 이건 수용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보관 장소, 부속물, 부착물, 부속 설비, 기계장치. 이게 냉난방 설비는 요 부속 설비쯤에 들어가겠죠. 부속 설비.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 부대 시설 일종의 부대 시설이라고 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부속 설비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부속 설비인데 이거는 이게 지붕재나 지붕틀하고 상관없죠. 이건 당연히 보상해 주는 거예요. 지진으로 500만 원 부속 설비에 피해를 입었다. 그럼 보상해 주겠죠. 당연히. 자, 벽이 2m 균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고민스러울까요? 2m 균열이랍니다. 2m 균열. 2m 균열. 벽에 2m 균열. 그러니까 얼핏 공부한 사람은 2m니까 해당이라고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초과하랍니다. 2m까지는 안 된답니다. 이걸 초과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참. 기계장치 나왔네요. 기계장치. 우리 보상하지 않은 손에 아직 안 배웠네요. 이거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야 되는데. 예습 삼아서 한번 보죠. 지진이 발생했고 풍재가 발생했는데 그걸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 그 와중에 도난이 발생했습니다. 와중에 도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강조할게요. 그 와중에 풍수설지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고 풍수설지 재해가 왔는데 그 와중에 누가 훔쳐갔다?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배전반. 이거는
기계장치인가요? 그러겠죠. 축사 내 기계장치는 당연히 보상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기둥, 지붕, 지붕틀, 포, 벽, 지붕재, 지진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부속 설비나 부속물 이런 것들은 일종의 부대시설이니까 당연히 보상받는 거예요. 손해가 있으면. 대문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부속물에 속하겠네요. 부착물에 속할까요? 나중에 축사할 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서에 나와 있긴 할 거예요. 대문 같은 거는 부착물인지 부착물은 아니겠네. 부속물에 속한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 이외의 직접적인 피해는 당연히 보상하는 겁니다. 이게 지진 관련이고, 그 이외에는 수영장, 축사 플러스 부부부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다시 원칙적으로 축사는 풍수설지로 인한 직접손해, 풍수설지화로 인한 직접손해, 피난손해, 소방손해, 비용손해. 요 피난지에서의 5일간 보상합니다. 120시간. 축사 그러면은 이거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 얘기해놨네요. 이것도 읽어보죠. 잔존물 제거 비용. 축사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겠죠. 이게 시설이니까. 4대 시설은 잔존물 제거 비용은 필수입니다. 비가림 시설이든 해가림 시설이든 우리 원해 시설이든 축사든 4대 시설은 잔존물 제거 비용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고, 얘는 무조건 자기부담금도 차감합니다. 그리고 목적물 손해액과 합쳐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넘기면 안 돼요. 당연히.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한 설명 잘 됐습니다. 이건 앞으로 자주 할 거예요. 시설에서 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시설에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고, 다 공통이라고 말씀드렸고, 해청시시라고 말씀드렸고, 해체하고 청소하고 차에 싣는 비용이에요. 차에 싣는 비용입니다. 해체, 청소, 상차비, 차에 싣는 비용.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하고, 이거 목적물 손해액의 10%입니다. 다수설, 통설은 그 비례보상하기 전에 그 목적물 손해액 말하는 거예요. 자기부담금 차감하기 전에.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하라 그랬으면, 비례보상할 일이 있으면 비례보상하고, 자기부담금 차감할 일이 있으면 자기부담금 차감하고, 그러니까 자기부담금 차감합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처리, 이건 안 들어가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잔존물 제거하는데 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빼먹고 1시간 3분. 자, 지금 부문별로 보상하는 손해 다 봤습니다. 부문별로 가축은 6개 부문 봤고, 마지막으로 축사 한 부문 봤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비용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가축재해보험 공통이에요. 축사든 가축이든. 자,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네, 우리 여러 번 반복해서 본 겁니다. 일단 이거는 비용 손해는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써진 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가축 파트입니다. 가축 파트예요. 근데 가축이라고 써놓죠. 자, 이론서가 가축재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6부문, 7부문, 축사까지 7부문을 해놨으면 비용 손해도 잔존물 처리 비용과 잔존물 제거 비용을 따로 이렇게 서술해 놔야 될 텐데, 잔존물 처리 비용만 해놓으니까는 공부하는 사람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가축에 대한 내용인가? 아니면 축사에 대한 내용인가? 사 비용 손해죠. 우리 가나다라 바가 뭐였어요? 바가 축사였죠. 바, 축사. 그러니까 7개 부문에 다 공통적으로 비용 손해 얘기를 할 거면, 일단은 잔존물 처리 비용이니까 가축 위주로 보겠습니다. 처리 비용이라고 나왔네요. 잔존물 처리 비용, 이제 이 가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처리 비용은 가축에만 있습니다. 이건 폐사한 경우만 있어요. 긴급 도축한 경우는 처리 비용이 생길 수가 없죠. 잔존물 사체를 처리해야 되는 거는
사채를 처리해야 되니까 긴급 도축은 도축장까지 가서 정상적으로 도축하는 경우니까. 자, 이때는 견차만 있습니다. 견차. 잔조물 재고 비용은 잔조물 시설이 폭삭 무너져 가지고 해체를 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고 차에 싣는 비용, 해청식 이렇게 이게 잔조물 재고 비용이었다면 잔조물 처리 비용은 그 사체를 일단 끌어서 차에 실어야죠. 매몰은 자 차에 견인하고 사체를 견인해서 차에 실었어요. 사체를. 그럼 매몰을 해야 되는데 매몰 비용이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이거 지급합니다. 근데 우리 이론서에는 매몰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또 소술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론서에는 자 그냥 견인 비용과 차에 싣는 비용 견차 어차피 암기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시설의 제거 그러니까 축사에는 경우는 잔조물 제거 비용이겠지. 제거 비용입니다. 견차 그러면은 매몰 비용은 이론서에는 하지 않는다. 매몰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놨으니까 매몰 비용이 아니라 견차만 포함된다고 해놨으니까 다만 그러면 하나 추가할 게 따로 있어요. 렌더링 비용은 렌더링이라는 게 그 사체를 갈아가지고 뭐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공업용 유지를 빼거나 할 때 쓰는 이 렌더링이라는 게 있죠. 다만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잔조물 처리는 견차만 포함된다. 견인해서 사체를 견인해서 차에 싣는 비용만 포함되고 이건 공통이에요. 재고 비용에서도 마찬가지고 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처리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은 그러니까 견, 차, 렌까지 포함. 렌더링 비용은 포함.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 포함.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방지 비용, 잔조물 처리 비용,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내용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기타 협력 비용. 다만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또 명시해 놨습니다. 잔조물 처리 비용만 자기부담금 차감하고 나머지 손대자는 이 과목에 있는 2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손대잔 이 경우에 자기부담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별표에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타 협력비용은 원래 모든 시설에서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같이 포함할까요? 자, 잔조물 처리 비용만 자기부담금 차감합니다. 잔조물 재고 비용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축사 부분이 1권, 2권이 명확하지 않아서 축사에는 손해방지 비용만 사실 서술되어 있어요. 2권에 보면은. 근데 축사 포함해서 다 자기부담금 차감 없다. 정리하죠. 자기부담금 차감 없다. 잔조물 처리 비용만 잔조물 처리 비용 또는 잔조물 재고 비용만 자기부담금 있고 손대자는 자기부담금 차감 없다. 이게 가축재해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문제 풀 차례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이거 사실 2과목 문제이긴 한데 2과목 문제이긴 한데 1과목하고 관계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어차피 1권 문제는 괄호넣기나 약수령밖에 문제 거의 못 냅니다.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손해액이나 보험금을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상하지 않는 재하고 특약 얘기 한꺼번에 마무리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권으로 넘어갈 겁니다. 2권은 좀 얘기해야 될 게 좀 많아요. 2권은 얘기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이제 축종별로 계산, 손해액 계산하고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이 특히 보험 가액 정하는 방법이 재밌습니다. 그 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와, 오래 했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